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 저희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꿀팁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전월세 주거비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서민들에게는 좀 좋아진 부분이겠죠? 네, 이제 전월세 관련해서는 이제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은요, 이제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좀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총 소득 금액이 7천만 원에서 5,500만 원에 해당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세액 총 한도 75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그 75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연간 15%를 세액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5,5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많죠. 네, 요때는 요 금액에 대해서도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연봉에 따라서 좀 이 퍼센트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주거비 완화 안 해도 되니까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텐데 참 걱정이네요. 네, 열심히 달려야죠. 자, 저는 차가 없이 뚜벅이로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사용과 관련해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중교통 사용 내역에 대한 공제율이 좀 증가했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율 40%가 아닌 80%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뚜벅이들한테는 희소식인 것 같은데 근데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택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택시 사용분은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버스나 지하철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그러면은 요즘 그 주식 같은 재테크를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예리한데요. 예, 주식에 대한 소득은 이제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내 주식이라면은 대주주가 아니라면은 대주주라고 한다면은 뭐 총액 10억 이상의 대주주가 해당되는 겠는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요. 다만 이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 중에 배당 소득 또는 이제 금융기관에 내가 자금을 이체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소득, 이런 이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 때 별도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깔짝남 신고 안 하려고 했어요? 아예 해야죠. 해야 돼요. 그만한 소득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 다들 소득이 있나요?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연간 2천만 원 넘는 소득이 있을까? 네, 좋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고 싶나 봐요. 아니, 물론 있지도 않긴 하지만 저 꼭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는 건데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되는 거죠. 근데 2,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금융소득으로. 그러면은 이 100만 원에 대한 소득은 이제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세율이 좀 달라지겠죠. 15.4%로 종결된 세금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기존 소득이 많다면은 더 많은 세금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세금에 해당된다면은 과세 당국에서는 더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날려 보내겠죠. 거기다 이제 가산세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내 소득이 특히 이제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소득들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게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네요.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가산세를 낼 수도 네, 있다. 네.
자, 내도 좋으니 2천만 원, 주식으로 2천만 원의 소득이 생겼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죠? 빨간불은 언제 들어오나요? 눈물이 납니다. 네. 자, 이 이외에도 센터장님 혹시 연말정산 할 때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또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 중에 신용카드를 쓰는 네. 또 그 사람의 소득공제를 한 명에게 좀 몰아준다면 그 사람의 기본 총 금액을 25% 넘는 부분을 우리가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이 아니고 협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팁은 없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부인데요. 네. 기부도 이제 공제 대상이 되죠. 특히 이제 기부를 물품으로 하더라도 네. 이 물품을 일정한 가액으로 선정해서 그 내용을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들을 많이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깔짝난 기부라는 단어 듣자마자 약간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한 기부는 인터넷 방송에서 보내본 돈에밖에 없는데. 아, 이거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아, 기부도 기부, 뭐 기부가 사실 그렇다. 저도 학생 때는 이런 기부 좀 해본 것 같은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기부를 잠시 잊고 있었네요. 네, 우리 이웃들에게 좀 사랑을 실천하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부도 이렇게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지는 몰랐네요. 심지어 물품도 된다고 하시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저도 갑자기 마무리가 저희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네, 꿀팁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다가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한 그립톡 어떠셨나요? 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참 힘든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요. 뭐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은 것들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깔짝남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신분이잖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예, 사실 항상 계속 듣고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제가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 센터장님과 깔짝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때 더욱더 꼼꼼하게 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연말정산의 마지막 꿀팁 기억하시죠? 기부도 연말정산이 된다. 자, 요즘에는 정말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부 문화 정착이 미비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는요, 이 기부와 관련된 주제로 그립톡을 꾸며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